교과서 60쪽 분배 법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사각형을 잘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가로의 길이가 3, 2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눈 거죠. 직사각형의 전체 넓이는 두 부분으로 나뉜 직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으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합니다. 3 더하기 1을 먼저 하고 4를 곱한 것과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에 보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를 봤더니 전체 가로가 사실 3하고 2를 더한 거이므로 가로는 3 더하기 2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세로는 4이므로 4를 곱한다. 그래서 3 더하기 2는 5, 5, 4, 2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즉 가로가 3이고 높이가 4인 4, 3, 12와 가로가 2이고 높이가 4인 4, 2, 8을 곱한 것. 즉 앞에 있는 직사각형 더하기 뒤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하면은 결과값은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두 수를 각각 곱하여 더한 것과 같다. 즉 처음에 어떤 두 수의 합 있죠? 합에다가 곱한 것. 됐죠? 어떤 수의 이 어떤 수 사이에 어떤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이 어떤 수의 어떤 수 같잖아요. 이 어떤 수 같아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죠. 어떤 수 여기서 어떤 수가 4입니다. 이 어떤 수의 두 수를 각각 곱한다. 어떤 수에 한 번 곱하고 이 어떤 수에 한 번 곱하는 각각 곱하여서 더한다. 이것과 결과값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입니다. 우리가 덧셈을 한 다음에 곱셈을 했잖아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을 정리해보면 분배 법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므로 덧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한다는 것은 이 동그라미 수 곱하는 이 수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곱하는 수의 각각 덧셈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여기서는 뭐가 주인공이 돼요? 그렇죠. 이 곱하는 수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곱할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얘도 한번 곱해주고 여기도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차별성 없이 곱해준다 라고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를 곱해주고 a 곱하기 b 뒤에 있는 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안 했던 연산 플러스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과 같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더한 식을 먼저 썼어요. 근데 이걸 먼저 연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산하기 전에 여기 곱해진 수, 이 동그라미 진하게 한 수를 얘도 한번 곱해주고 얘도 한번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c, 그 다음에 b 곱하기 c를 한 다음에 얘들 더해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결과값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봤더니 왼쪽에 조그맣게 색깔 예쁘게 칠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색깔로. 자, a 곱하기 b 플러스 c, 즉 b 플러스 c를 먼저 계산하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은 1번 먼저 곱해주고 2번을 곱해준 다음에 그 덧셈을 적어주고 뒤쪽에 곱셈이 있는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은 곱셈 있는 부분을 덧셈에 하나씩 넣어준 다음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개념 확인. 방금 학습했던 분배 법칙을 사용하여 15 곱하기 97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곱셈이 있을 때 0이 많을수록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0을 만들어주는데 97 보이시죠? 얘는 100에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00에서 3을 빼는 수와 같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것이죠. 자, 100에서 3을 빼준다. 즉 100에 마이너스 3을 더해준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니까 이렇게 덧셈을 표현해서 나타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요. 자, 그럼 곱셈 기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동그라미를 썼으니까 세모로 쓸까요? 세모. 곱셈하니까 이 세모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 세모를 이쪽에 한번 곱하고 이쪽 곱한다. 세모를 100에도 한번 곱해주고 세모를 마이너스 3에도 한번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1500, 이쪽 계산 마이너스 45, 1500에서 빼니까 이렇게 연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죠. 자, 두 번째. 이 부분을 잘 틀리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보통 이 부분을 잘 틀립니다. 자, 보면은 4 곱하기 3.14, 96 곱하기 3.14. 같은 수를 곱해지는 거. 어떤 수가 같이 곱해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3.14를 똑같이 곱했잖아요. 그럼 곱한 수를 바깥으로 빼주고 여기 덧셈이 있는 걸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4 더하기 96 쓴 다음에 얘들이 1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곱하면 314. 무조건 100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이게 이제 습관화 돼야 되는데 공통적인 수를 곱했다고 할 때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거꾸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 식은 아까 했던 거 보면 a 곱하기 b 플러스 c이므로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이렇게 써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연산을 했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연산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위를 보는 안목. 자,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형태냐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수가 곱해져서 얘를 a 플러스 b 곱하기 c로 바꾸고 그걸 연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것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걸 학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연산된 부분에서 묶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 그리고 이 3.14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발견하는 수학적 안목을 기르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5번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104 곱하기 19가 있습니다. 0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19를 봤더니 19도 20에서 음의 정수 1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쪽에 100이라는 숫자가 0이 더 많잖아요. 100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그런데 더하기 양의 정수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사실 양의 정수는 생략 가능하다. 배웠죠? 배웠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적을게요. 자, 덧셈에 곱하니까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플러스 100에 곱하기 플러스 19 더하기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19. 자,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곱셈하고 덧셈이 있으면 무엇부터 연산하나요? 그렇죠. 곱셈부터 연산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1000 플러스 1900이 되고 이쪽 부분은 76 맞나? 36에 76 플러스 76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1900에 더하니까 이 부분은 양의 정수 1976. 자, 양의 정수를 선생님처럼 안 쓴 친구들은 그냥 1976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양의 정수를 안 쓰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음의 정수 기호만 있으니까 양의 정수. 자, 아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숫자가 있으니까 5.23을 곱한 수. 그다음 나머지 102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23 곱하기 100이 되고 523이라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5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